B급 감성 가찬한 남자들의 토크쇼.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최근에요 영끌 뭐 LH 부동산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주거지를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거 형태가 필요하다 해갖고 젊은 사람들이요 캠핑카에서 아예 숙박을 하는 밴라이프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지난번에 차박을 했는데 또 차박을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차박 내용은 아니고 캠핑카에서 아예 사는 겁니다. 차박은 놀러 가는 건데 차박은 이제 주거 형태구만. 네, 그러니까 저는 목격을 했죠. 아파트 자체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국에서? 그러면 목격담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낚시를 좋아하니까 어제도 한강 가서 또 80cm짜리 강준치 잡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 저 인천 연안부도 이런데 그죠? 그런 데 가보면은 거기는 아무래도 뭐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지만 거기 가면 조금 전에 우리 리정만 PD가 얘기하는 그런 밴라이프를 누리는 노년 부부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이제 아직 인천시에서 이걸 준비를 해준 것 같아요. 따로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아니, 거기 화장실에 보면은 약간 씻고 뭐 음식 손질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넓게. 그러니까 공동 화장실로 거기서 씻고. 그거 보니까 제가 낚시 갈 때마다 똑같은 차가 계속 거기 있길래. 그 차가 그럼 봉고차 같은 건가요? 그렇죠. 개조를 해가지고 안에 보면 이제 그 장판 깔고 그냥. 근데 지금 이정민 씨 얘기하는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고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경제 망가지고 나서 거의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게 범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영화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전에는 약간 히피 같은 사람들이 밴라이프를 즐기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냥 도시 생활이 싫어갖고 지방으로 도시 생활에서는 밴라이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는 가능하니까 거기서 뭐 해안가나 이런 데다 그냥 주차를 계속 해놓고 그렇죠. 이거는 미국의 이제 비난하는 계층에서 집을 살 형편이 못 되니까 이런 식의 물밀 계좌 먹기로 이런 주거 형태를 취했다. 이게 대세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집을 못 사니까. 그리고 해안가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추자도에 가서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 유튜브 올리거든요. 부부. 이 부부는 보니까 추자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가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여기서 자급자족 바다에 낚시를 해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화에 미국 영화 깽 영화 같은데 보면은 왜 강변 주변에다가 그냥 바퀴도 없는 다 찌그러진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없고 그 안에 자기 집처럼 꾸며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개조를 좀 해갖고. 이거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냥 거기다 그냥 정박해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 자체가 움직이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갖고 하루는 또 뭐 해안가에다 대놓고 살고 하루는 또 뭐 산 같은데 가서 살고. 그래서 사람들 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하며 돈을 어떻게 버냐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사냐면 프리랜서 일을 하더라고요. 프리랜서 하겠네. 네 맞아요. 나는 유튜버 슈퍼챗 받겠네. 유튜브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밴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또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 같은 거를 프리랜서로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는 그래도 그 전기를 컨버팅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 휘발유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듯이 막 머리도 길고 수염 기르고 막 목욕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거린들처럼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리랜서로서 잡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니까요, 이거 한번 기사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레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밴라이프를 하는. 근데 자기가 이제 왜 밴라이프를 하게 됐냐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제 집안에서 하는 게 밥 먹고 씻고 자는 게 전부인데 굳이 아파트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주말에 한번 캠핑카를 사갖고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갖고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편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아 이건 뭐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주거 형태도 좀 다양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 꼭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건 캠핑카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 혼자 사는 거는 관계 없는데 결혼해가 자식 낳고 하면서 그거 살 건가? 안 그게 되잖아. 바로 그게 문제죠. 제가 자식을 놓으면 약간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지금 부부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부들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네.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그 자기들 활동하는 거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노년기에 늙은 부부든가. 네,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슈퍼챗도 이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네, 많이 그러니까 약간 봤습니다. 동정표도 있는 것 같고. 네. 야, 이거 방송 대생에 조만간 또 그런 뉴스 나오겠네. 차박하고 이거하고 보트가 싸움 나고 이런 것도 있겠다. 서로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한국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싸움 나요 이거. 네, 이 인원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차박할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에요. 동네가 좁아서.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데도 그렇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연안부두도 인천 연안부두 바다 쉼터도 폐쇄가 되고. 네. 예. 근데 추자도에 지금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게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폭망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막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대다수 인구가 그냥 말 타고 서부에서 왔듯이 다시 1인 차 타고 서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다시 마카로니 웨스턴 연출되는 겁니다. 또 도시 다 소개하고 그냥.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가슴이 아픈데 회사와 학교의 공통점이 한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려고 100명의 실패자를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있었고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약간 결과 그렇죠. 지상주의, 결과 만능주의 이런 것 좀 있잖아요. 거의 인생의 나 절반을 외국에서 살았잖아. 네, 외국도 마찬가지던데. 똑같죠. 경쟁 구조가 다 똑같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팝 아티스트들. 미국에 무슨 저런 거 하나 나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쓰러지고요. 뭐 다 도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걸 꼭 이제 시험에 붙고 안 붙고를 승자와 패자로 나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시험에 붙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간 거고 그냥 못 들어간 사람들은 또 다른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되는 게 국가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생각해보세요. 공부해가지고 고시했거나 공무원 돼가지고 청와대나 이런 데 각종 부처에 일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니까 가능하건데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거 했다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근데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개 세 가지 직업 중 하나를 정합니다. 공무원 하든지 시험 쳐서 아니면 대기업 일루 가든지 아니면 학교 남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할 생각이 없어. 대차게 돈 투자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아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공부를 못해서 장사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대단한 개척 정신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저 조금 전에 이 벤라이프를 보면은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미화가 돼서 나올 수 있는 더 미화가 된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면 노숙자, 노숙자라고 현대판 유목민이야. 그렇죠. 노마드. 그러니까 이게 노마드 쪽이다. 딱 노마드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노트북 하나 들고 나름 또 장사를 한다 이거지. 나름대로 그거 팔고 뭐. 근데 참 요즘에 보면요, 이딱 고정돼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지금 왜 그러냐면 공유 오피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이야기했죠. 위워크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서 그냥 가볍게 와갖고 노트북 하나 갖고 와서 그냥 라운지 같은데 앉아갖고 자기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이런 형식으로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무실 같은 거를 임대를 하게 되면 그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유동적인 공간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인의 특성상 미국인 유럽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공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이에요, 그 사람들. 저도 그런 거 전 상고에서 모여 가서 뭐 공유 이런 거 쉐어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개인주의 한 형태라고 봐요. 차 타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다. 왜 그러면 이거의 뿌리가 원래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히피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인 아니라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뭐 100명이 희생하고 그런 데서 약간 좌파적인 앵그리 물로 운동은 아니지만 그런 영 앵그리 운동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서 히피족들 모여가지고 놀고 그러자 목욕도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면서
히피족들 결국 그거 하다가 또 다 돌아갔거든 정식으로. 미국에서 그런 식의 약간 사회주의적인 또는 이제 원시 공동체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쓰레기 문화로 다 저거. 근데 진짜 대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게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유학 시절에 파티를 했는데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갖고 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그 파티장에 맥주가 좀 한 6병 정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가면 그냥 알아서 먹잖아요. 먹으려고 했더니 그때 그 친구는 스페인 친구였는데 저한테 야 1불 내 그러더라고. 되게 황당하더라고. 아 더러워서 내려고 했더니 그냥 먹으라고. 다른 친구는 또 한국인끼리 저희가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우리끼리는 그냥 반찬 나눠서 먹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 감격을 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은 항상 따로 먹으니까 자기도 이런 공유하는 문화 같은 게 너무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인의 특성을 갖다가 아주 은유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마지막에 한 대사가 딱 머리 나와요. 미국과 미국인은 언제나 혼자였다. 미국이란 나라도 항상 혼자였다. 왜? 미국같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 시민권 따듯이 모두 미국 가서 출세하려고 이민도 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로웠다는 게 미국은. 이거 뭐 무슨 명언 같은데 사실 한국의 어떤 공동체 문화 좋긴 하지만 항상 보면 귀가 간질간질하고 뒤통수 언제 날라올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인 특유의 보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가 기본에 깔린 정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방송 열심히 하는데 항상 신고하고 노딱붙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같은 백인들 쭉 다 사귀어봤잖아요. 꽤 깊이 있게 뭐 술도 마셔보고 이제 뭐 밤샘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미국이 제일 나아요. 성격이 제일 나았습니다. 항상 개방적이고. 그게 개인주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개인주의 같지만 정말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남 배려하고 유럽의 다른 어떤 놈들보다도 미국이 나아요. 이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는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르죠. 개인주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배려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에고이즘하고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혼용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뭐 미국에 가본 적 없지만 제가 늘상 자주 목격했던 거는 제가 동네 가는 뮤직바가 신촌에 보면 뭐 전 세계인들 다 오잖아요. 십몇 년 동안 보고 느낀 거는 싸움이 나면 말리는 친구들이 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싸움 나면. 유럽의 대표가 영독불도 미국이란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거보다 더 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뭔가 솔직하지 못해. 유럽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근데 미국 애들은 그냥 다 깨놓고 이야기해. 독일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민족의 어떤 자긍심 같은 건 있잖아요. 다 있죠. 프랑스도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정말 자신 있으면 모든 걸 개방하고 나와요. 근데 중국은 지금 폐쇄하잖아요. 그냥 이게 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영독불 프랑스는 우리가 말하는 선진 국가들 있잖아요. 뭐라 우리가 꾸짖거나 언론에서 비방을 하면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라고 한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나 선진국 호주, 일본, 캐나다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내정 간섭하지 마라고 맨날 히스테리칼 반응 부리는 나라 전 세계 딱 두 나라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철딱서기가 딱 그렇게 두 나라네.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걸 언론에 발표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미개한 국가요 하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벤라이프로 돌아가면 이제 벤라이프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뭐 모르겠어요. 이건 정신 승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물이랑 전기 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샤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차 안에 샤워실 있나? 그러니까 저 계곡이나 해안가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은 일단은 그 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개수대 같은 데서 물을 받아와야 돼요. 아니 계곡도 함부로 목욕 못 해요. 또 법이 의미가 자연보호법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세제 못 쓰고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사람도 있대요. 벤라이프 하는 사람 중에 음식점이랑 계약을 해갖고 거기서 물을 얼마씩 받아오고. 미안해, 내가 과문해서 그런데 벤라이프 할 때 그 VAN이에요. 그 벤이에요. 벤라이프. 해안가 바닷가에 제일 많은 건 그 이유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뭐 슈퍼챗도 받고 바닷가에 먹을 게 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그러니까 예, 나름 이게 장점은 예. 우리가 캠핑 가서 항상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좀 부족하잖아요. 캠핑 가면 항상. 네, 그리고 네. 좀 고단하고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시하거나 이게 네. 잘못하다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없어요. 예, 아직은 없는데요. 여성 이제 유튜버 하면서 이 벤라이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지금. 예, 여성도 있는데 한국에도? 예, 예, 좀 많습니다. 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야 치안이 잘 됐으니까 도망갈 데 없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다. 제주도에서도 꽤 있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는 있어요. 네. 여자가 흑산도나 백령도는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난 보고 또 흑산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안 염전노예가 바로 이제 여성이 선마을 그 사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신안 쪽에서 우리가 차박하는 건 이것은 없습니다. 본 적 없죠. 예, 지금 저쪽 위험하네. 예, 네. 지대가 뭐 동해안 아니면 제주도. 제주도. 예, 네, 동해안 제주도가 아니면 많아요. 제주도입니다. 예. 동해안 아니면 제주도고. 예. 근데 제가 볼 때 연출 때로는 보면서 연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아 보면 여자 비주얼도 좋아요. 네. 뭐 좀 얼굴도 되고 네. 눈도 되고. 근데 과연 여자 혼자 저렇게 캠핑하고 저렇게 밴 라이프를 사나? 특히 미국 같은데 네. 그건 완전 뭐 범죄 소굴 아니야 이거는. 미국 영화를 보면 네. 특히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네. 벤라이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혼자 떨어져 싶으면 뭐 그건 죽는 거야. 데드 캠프 맞아요. 이런 거 보면 바로 데드캠프가 맞아요. 통조림 되죠. 통조림. 예, 맞아요. 통조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여자가 늦게까지 일하다가 버스 타고 오잖아요. 예. 버스 정주에 내렸어요. 예. 그럼 집까지 너무 멀잖아요. 예. 불이 있어도 되게 예. 어둡거든. 네. 그러면 그 경찰 에스코트 서비스가 있대. 아, 그래도 유럽은 좀 그래도 나 미웠거든. 네, 그렇게 네. 이따만 땅 뜬 거 네,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 폭등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아마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이런 시도가 이제 첫 출발이 벤라이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한 거니까 네. 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맡겨야지. 예, 그렇죠. 우리가 해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지금 그럴 제가 이제 때는 아닌데. 조사를 해본 사람들은요 네. 한 2년 정도까지 지금 네. 벤라이프를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이 친구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렇죠. 20대, 30대. 예. 근데 뭐 이 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지켜봐야 돼. 좀 하다가 네. 돈 좀 벌고 하면 집 사고 들어가겠지. 이걸 평생 하겠어. 이러면 거지지 이게. 현재 벤츠 사가지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는 그렇죠. 아직 어렵죠. 예. 다 그냥 봉고를 개조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과거 램보르기니 벤라이프 이런 게 있나? 네, 그런 거요. 그거는 누가 넣어서 그거는 페라리 벤라이프. 그거는 누울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9천 팔아가지고 네. 집 사지.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일부러 그런 실제는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연출하는 사람도 꽤 많을 뭐, 거라고 네, 봅니다. 뭐 네.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제 자기는 실제는 집에 가서 뭐 생활하고 다 나오면서 예. 거기서 유튜브 찍을 페이크, 때만 페이크.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호주도 거기는 또 뭐 좀 자유분방하고 네, 네. 좀 직업군도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근데 왜냐하면 거기서 뭐 목수를 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농업 국가도 아니고 차달 때도 없는데. 그러니까 차댈 데도 없고 나라도 너무 좁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점점 갈수록 어렵지 않을까. 지가 사는 아파트도 늦게 퇴근하면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뺑뺑 도는데. 아 진짜 어려요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어쩌다가 코로나 시대 뭐. 때문에요.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제 현재는 유튜브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밴라이프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보고 또 따라하는 사람들은 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죠. 따라하는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 카톡 팀이 1박 2일 한번 해보자고. 아 좋습니다. 아니 밴라이프를 한번 해보고. 저는 차박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간만에. 그- 예, 예. 그 생활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왜냐면 그 사람들이 놀진 않거든요. 네. 어쨌든 뭐 유튜브 일은 해야죠. 유튜브는 아프리카 TV를 하면서 편집도 하고. 뭐 슈퍼챗을 자기들이 이렇게 받고 그게 네. 소득원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오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4년 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아프리카 TV하고 뭐 유튜브 뭐 아까 말한 주자도에서 사는 부부인데 부부가 젊습니다. 어. 부부가 젊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예, 예, 얘기예요. 안 믿기네. 근데 아니 한국에 꽤 많아요. 꽤 이제 많아요. 따라하는 네. 후발주자들은 있습니다. 네, 후발주자들은 네. 좀 있습니다. 그 되게 젊은 층이겠지. 네, 젊은 네, 층들이 네.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러게 비주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 조중동에도 실릴 만큼 이제는 그 정도예요? 네. 중앙일보에서 아예 따로 밀레니얼 예. 세대 해갖고 그러니까 기사를 냈어요. 당장 지금 대사님 한강으로 나가보면요. 지금 한강에 가면 젊은 여자들이 조명하고 이렇게 딱 스마트폰 자기가 네, 있어가지고 거기서 돗자리 깔고 이제 방송하는 젊은 여자들이 있거든요. 1인 방송.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성화수님이 예. 슈퍼챗 얘기를 많이 하세요? 슈퍼챗을 하고 저 신고를 많이 해서 노란 딱지가 많이 붙다.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뭐 이제 호주는 일부 지역은 사계절이 없잖아요. 계속 따뜻하고 이런데 또 여름에는 뭐 태풍도 있고 장마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에어컨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36도씩 8도씩 오르는데. 그다음에 겨울에는 추워서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환경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러니까 제주도에다 몰려 있다니까. 아 거기는 그러니까 제주도에다 몰려. 그거 1년 하면 또 닦겠네. 인생의 고뇌와 뭐 아 그건 맞대요. 그래서 그래서 초동의 변화. 그리고 뭐 어떤 물질 소유욕 같은 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깡패한테 따구리 맞아가 또 울기도 하고. 요즘에 백화점 오픈런이라고 해갖고 보복 소비라 그러지. 보복 소비라고 해갖고 뭐 오픈런 하면 떼거지로 몰려가고 이제 물건을 산다고 하던데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는 참 사람들이 이 친구들은 건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신 이제 치안 문제 그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치안 문제는 한국이 정말 잘 돼 있다 보는 게 CCTV가 아니 그 맞아. 외진데 방파제까지도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네. 제가 급해서 큰일 보려 그러다가 이제 CCTV가 있어가지고 쪽팔려서 못 보고. 아 그게 미국 캐나다랑 그게 다른 점이네요. 우리나라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 정말 잘 다 돼 기록이 되니까 좀 찝찝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나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 네. 너무 많아요 CCTV가. 그건 너무 많아. 그건 전체주의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나요? 그 다양한 주거 형태, 그다음에 집값이 폭등돼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벤라이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네. 그 사람이 어디 그 염증을 느끼는 그 빈도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정말 산을 좋아하는데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뭐 채소나 캐먹고 살아야겠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 그 나는 자연인처럼 이렇게 이런 걸 정말 행복에 못 껴가지고 평생 눌러 사는 사람도 있겠고. 이 사람들 성격 규정하기 좀 힘든 게 정말 비난해서 집을 살 형편이 못 돼서 차를 끌고 나왔다 이러다면 이제 반사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무정부잖아, 극좌나 극우파되잖아. 근데 노트북 가지고 장사도 하고 돈을 번다? 이러면 이거는 뭐 지가 좋아서 하는 거 굳이 우리가 이걸 하나의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집이 가난해서 경제가 파탄 이 사람 계속해서 넣는다면은 그럼 미국도 이제 우리 혁명 21이 이야기하는 싱가포르식 국가형 주택 공급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지. 그렇죠 이제. 근데 걔들 그 성격상 미국인의 성격상 그런 거는 절대 안 할 거야. 걔들 국가가 뭐 해주면 딘지 싫어하고. 하긴 맞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아직까지도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많긴 많아요. 그거는 근데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똑같이 국가주의입니다. 이건 뭐 서구의 그 가치하고 우리가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는데 역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착각만 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게 민주주의의 뭐 본질이다라고 착각만 하면. 그래서 뭐 벤라이프는 뭐 각자의 취향으로 뭐 규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해보고 판단합시다.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이렇게 몰린 이유가 이 집값 폭등, 기본적으로 그거죠. LH 문제 이런 게 가장 영향을 끼친 거니까 이거부터 바로 잡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벤라이프 생각합니다. 말씀하기에 어제 제가 한강에 어제 급히 나갔던 이유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지만 그 좀 여남녀도 아니고 남자 두 명이서 360월 중에 360일 낚시하면서 그것도 벤라이프 비슷한 남자 둘이가 다닌 칙칙한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나름 사람들이 조회수가 있고 보길래 그래요? 마침 양화대교 밑에 내일 온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꼬라지를 하고 있나 싶어서 내가 궁금해서 가봤겠죠. 가서 봤어요? 봤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은행 가서 계좌 틀 때 주소를 어떻게 써야 돼? 그것도 문제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아야 된다.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뭐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 오레곤강 동쪽 제방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 안반 뭐 가파른 사면 뭐 이리 써야 돼. 아니 대사님이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택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네. 주소가 없어갖고. 꽤는 힘들고. 근데 양화대교 거기로. 양화대교 남단으로 보내달라. 어제 가니까 그 저 남자 둘이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낚시하고 막 보니까 뭐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 먹방도 하고요. 유튜브 딱 켜놓고. 그게 내가 슈퍼챗 받고. 전 세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는 이런 나라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박정희 때 간첩 작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가 사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거든요. 미국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지가 신청해 지가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오고 완벽한 나라네. 방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와, 진짜 확실히 미국이 그 정도로 그거라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노는데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니까. 참 요즘에 하니까 그런 젊은이들 중에 신조어가 있어요. 내 돈 내 산이라고. 내 돈으로 내가 산다. 코미디를 갖다가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번역을 했다 치자. 야 민증 까봐 이런 말이잖아. 그 미국 아들 웃지를 않는다니까. 그렇겠네요 보니까. 소셜 무슨 남바 까봐 이런 게 해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타박이 아니고 벤라이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또 하시는 젊은 분들 뭐 응원은 하겠으나 좀 걱정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2, 3년간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지 얼마나 오래 갈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